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전력 질주하면 내가 괴로워서 안 돼요. 그래서 느긋하게 한 걸음 한 걸음. 사실은 이제 거북이와 토끼에서 거북이가 유리했잖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안 지치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꾸준한 루틴을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막 무리한 목표 세워갖고 나는 원래 공부 3시간 하는 게 내 체질인데 이제부터 10시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내가 3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내 끈기에 의하면. 그러면 이번 주는 3시간만 매일 하는 것도 성공이에요. 그러면서 30분씩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늘려가고 공부가 재밌으면은 한 4시간씩 이렇게 또 늘릴 수 있어요. 자, 그렇게 차분히 늘려가서 1월에는 공부 안 하는 날이 없게 한다. 이게 목표예요. 그래서 막 너무 힘든 날은 1시간이라도 하라는 거죠. 그리고 내가 3시간 공부하는 게 내 패턴이었다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 해야지 그걸 목표로 해주세요. 그리고 정말 못하겠는 날은 1시간이라도 한다. 그리고 이제 막 가속도가 붙으면 한 개 더 좀 요청을 드리면은 쉬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3시간이 원래 패턴이었으면 그 날은 7시간 한다.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.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 쉬셔야 돼요. 완전 쉬셔야 됩니다. 그 하루는 완전 쉬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름길이에요. 하루도 안 쉬고 막 공부하는 분들은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일주일 동안 공부를 별로 열심히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. 일주일 동안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시되 나중에는 완전히 번아웃 시켜야 돼요. 나를.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완전 소진, 에너지 소진 다 시켜가지고 하루는 안 쉬면 막 쓰러질 지경이 돼요. 하루는. 그러면 하루 푹 쉬잖아요. 그럼 완전히 리프레시가 다시 되거든요. 그리고 일주일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. 근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그렇게 쉴 자격이 있고 난 자격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쉬는 게 먼저예요. 아시겠죠? 여기가 그 서울대 근처잖아요. 우리 학원이. 나가면 맨 서울대 애들 많거든요. 근데 사실 서울대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. 평소에도 가보잖아요. 그러면 밤 12시, 1시에도 많은 건물에 불이 그대로 다 켜 있어요. 그리고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대를 막 너무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거의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각 건물들마다 또 도서관이 다 있거든요. 도서관에 새벽에도 가잖아요.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. 그리고 오늘 시험 끝났는데 많이 공부해요. 왜냐하면 공부가 삶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건데 자, 선생님들 그 서울대 애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. 여기 나가면 엄청 잘 놀아요. 엄청 놀아요. 그게 이 머리를 좀 끄고 놀아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하루 정도는 푹 쉬어요, 그냥. 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자격도 없는데 공부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1월부터 공부 시작하는 자체가 놀 자격이 있어요. 그래서 하루는 푹 쉬시고 그리고 다른 날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공부가 너무 어려운 업이 돼가지고 막 생전 처음 하는 이상한 막 행사, 연중 행사 막 진짜 힘든 거 그렇게 되면 공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. 편안하게. 왜 우리 막 밥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은 몰라요. 막 되게 마른 분들은 그러나 밥 먹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. 그냥 배고프면 밥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졸리면 자는 거고 공부도 그렇게 일상이 되는 게 맞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됐죠. 선생님들이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하는 게 막 너무 부담되면 못하니까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목표를 정하세요. 근데 그 정도면 됐다. 이런 거.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제가 좀 정해드리면은 풀타임 선생님들은 한 5시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5시간 정도는 풀타임 선생님들은 할 수 있을 거고 일병행 선생님들은 한 3, 4시간 그리고 그 일병행 육아맘들은 2시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매일 그렇게 하는 목표를 정하세요. 매일. 하루에 막 잠도 안 자고 막 18시간씩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? 그럼 공부 못 해. 그럼 아침에 눈 뜨면 막 공포가 밀려와요. 못할 거니까. 그러면 안 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그거라도 습관을 들이시는 게 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3시간 공부를 2주 동안 꼬박 했어요. 안 빠지고. 그리고
토요일 하루는 한 7시간 했단 말이죠. 그럼 벌써 개론이든 뭐든 간에 조금 알아요. 그리고 이제 공부를 내가 해서 좀 길이 보여요. 그렇게 되면. 근데 하루에 12시간 하고 일주일 놀아버렸으면 이제 암담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되고 꾸준한 루틴을 만드는 게 1월 달에는 목표예요. 우리 발도르프에서 리듬 만드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공부도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. 그리고 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자, 제가 어제 상담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개론 진도 나가잖아요. 개론 모른다고 목맬 필요 없어요. 어떤 땐 개론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와요. 그죠? 그렇다고 다 안 중요하니까 다 팍팍 넘기고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건 맞지만 개론 뭐 하나 모른다고 떨어지지 않아요. 그죠? 그래서 개론 전체에서 문제 2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죠?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신의사 예자 막 다 하는데 미술은 진짜 몰라. 예를 들면 미술은 진짜 모르는데 요번에 예를 들면 시험 치러 갔더니 미술이 8번 하나 나왔어. 8번에 근데 1, 2, 3번까지가 아니고 1, 2번 나왔어요. 근데 공부 안 했지만 1번은 내가 알겠어. 2번만 틀렸어요. 그래도 붙어요. 그것만 틀리면.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하나 모르는 거 가지고 큰일 났다 울고 불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쭉 넘어가요. 쭉 넘어가시면서 전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내공이 좀 필요해요. 왜? 막 하나 가지고 큰일 났다 하늘이 무너진다만 그럼 내공이 없는 거예요.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까지 쭉 가시고 한번 다시 돌아오면은 많이 알아져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공부 루틴을 만드세요. 1월 달엔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어제 보니까 학습공동체 쌤들 많이 들어오셨던데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기다리지 못해서 학습공동체가 계속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막 날짜를 늘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아직은 막 아예 안 들어오시는 날도 있고 많이 들어오시는 날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날짜를 늘리지는 못하고 많이 들어오시는 날은 제가 오버타임 막 해요. 그래서 어제는 학습공동체가 원래 10시까지인데 한 11시 넘어서 끝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들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뭐 저한테 카톡 보내셔도 되고 공부하시다가 지금 1월, 2월 이때가 또 공부에 대해서 의욕도 많고 그만큼 또 좌절도 되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. 그리고 불안하고 막 이런데 불안한 거 이런 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묵묵하게 그냥 루틴을 만들면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번 일주일도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주말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루는 요일을 정해서 좀 쉬시기 바라고요. 저는 오늘 수업 요걸 끝나고 저녁 때는 또 2019 개정 누리과정 녹화해서 선생님들